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금융에서 한은이 11월 이번 달이죠. 금리 인하 전망을 내놨는데요. 11월 달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이후에 이제 동결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단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유동성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코스피가 이달 말에 4,300선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좀 내놨습니다. 4,000선이 깨졌죠. 미국 AI 거품론이 엄청난 공포감을 심어주는 바람에 시장 자체가 출렁출렁거리면서 코스피 시장까지도 엄청난 지금 타격을 줬는데 계속해서 스탯을 쌓아 나갔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시장 자체를 들어 올리는 그런 궤적들이 결국에 가서는 지금 미국 나스닥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4,000선 깨졌는데 다음 주가 기초가 주목이 되죠. 과연 얼만큼 그동안의 상승세에 버금가는 확실한 회복력을 보여주느냐. 근데 관건은 지금 한은이 11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차피 이게 호재가 되지 못합니다. 구조적으로 지금 완전히 자금줄이 삼중망으로 딱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정도 인하한다 치더라도 부동산 시장 쪽에서는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다. 일단 11호 대책이 한 달 전에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세팅되는 느낌적 느낌을 계속해서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 줄고 있고 거래가도 상당히 약화될 수 있는 조짐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가운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된다면 기존에 지금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려 했던 80조 원 이상의 자금들은 이제 말머리를 확실하게 이제 금융시장 쪽으로 돌려 세웠기 때문에 한은의 2.5%에서 2.25% 정도 0.25포인트 인하하는 요 문제는 아마 중앙은행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은 느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관망세가 지속이 되어 있고 부동산 시장이 화랑 국면에서 조금씩 식어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0.25% 금리 인하를 한다 치더라도 지금 워낙에 부동산 자금 규제가 주담대 한도가 지금 25억 초과하면 2억밖에 못 받습니다.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는 그런 자금 구조고 지금 스트레스 DSR도 3% 가상금리를 붙여버리게 되죠. 이것도 상당 부분 부담스러울 그런 어떤 규제가 되는 거고 전세대출 DSR도 지금 1주택자에 한해서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10월 29일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3중 규제가 딱 대출 시장에 아주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25% 11월 달에 내리는 건 그닥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거다. 워낙에 11호 대책이 강력했기 때문에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를 급감하는 그런 어떤 추이로 가고 있죠. 거래량 자체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건 뭘 말하느냐? 결국에 가서는 기존의 대기 자금들, 대기 수요들, 부동산 시장으로 진입할까 말까 할까 망설이던 이 자금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86조 8,220억 원. 투자자 예탁금이 거의 용오름 하듯이 올라서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투자자 예탁금은 결국 어느 쪽으로 말머리를 돌릴 것이냐? 부동산이냐? 금융시장이냐? 당연히 부동산 쪽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규제로 꽉 막혀 있는데 쳐다볼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융시장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른바 B2 양상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영끌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제 기대감이 워낙에 크니까 금융시장은 이제 B2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 지수가 밀리면 더 사는 아주 기이한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고요. 신용 거래 융자 잔고로 보면 25조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와, 이거 참 어마무시한 규모로 지금 B2 현상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신용 거래 융자 잔고는 자금을 빌린 뒤 변제를 마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금융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기 위한 이 B2 규모를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거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을 좀 떠받칠 수 있는 개미들의 공격적인 자금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영끌 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릴 정도로 자금을 끌어들여서 고가의 아파트 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다 경매로 넘어가고 엎어지고 맺히고 그냥 깨지고 난리가 났었죠. B2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B2 같은 경우는 부동산, 부자가 붙지 않습니까? 동산이 아닌 부동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떤 시장 충격이 좀 완충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B2는 주식 종목이 하루에 쫙 빠져버리면 그냥 그날 박살이 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B2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고려를 하시라. 물론 코스피가 앞으로 오를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거를 자기 자금 가지고 뭔가 투자를 생각하셔야지 또 이거 마이너스 계속해서 자기 인생 맷돌 돌리기 위해서 이거 쌓아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또 모험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결국에 가서 이거 반대 매매 당합니다. B2들 한 사람이 이 개미들 100억 정도 반대 매매 2025년 7월 달 불과 뭐 3, 4개월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이 반대 매매가 뭡니까? 증권사가 미수 신용거래 담보 비율 하락하거나 만기 미상한 이 고객 동의 없이 주식을 강제로 그냥 처분해 버려요. 그러니까 빚을 못 갚아버리면 내가 주식 종목을 샀는데 그게 이제 뚝뚝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증권사에서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냥 빚만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어떤 위험성이 있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본 범위 안에서 빚 없이 투자하시는 거는 그래도 뭐 앞으로 코스피 시장의 어떤 상향등을 켜고 달려가는 어떤 랠리를 지켜보면서 틈새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는 좋은데 이게 무조건 빚을 끌어와 가지고 그냥 몰빵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담대 아니면 B2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부동산이 지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금융시장도 마찬가지다. 주담대 5억 받은 영끌적 보십시오. 이자만 720만 원 낸대. 지금 패닉 상태 아닙니까, 이거? 아니, 이자만 720만 원 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걸. 5년 전에 한 2% 저리로 받았다가 다시 리셋되지 않습니까? 5년 지나버리면. 5%대로 이제 3%가 더 늘어버리면 이자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미상한도 지금 16조 플러스 알파로 고금리 타격 그냥 직격으로 받게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반대 매매 당하고 부동산 시장에는 뭐예요?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상이 지금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좀 충분히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전년 대비 지금 경매가 24%예요. 임의 경매가. 임의 경매가 뭡니까? 빚 못 갚아가지고 금융사에서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아파트를 경매시장 쪽으로.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아파트 시장 또 주거비가 좀 상승을 하니까 이거 엄청난 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쿄에서도 거의 도심 가장 중심부에 한 300호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규모로서 한 2할 정도, 20% 정도 좀 싼 그런 어떤 주택을 계속해서 게릴라식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규제도 중요하지만 이 공급도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게릴라식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본이 이제 이런 입장인데 우리는 뭡니까? 그냥 25억 때려 박으면 30억 벌 수 있다. 아직도 이렇습니다. 우리는. 현금 부자만 몰리는 이 동네 어딜까? 레미안 트리니원. 강남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뭐 27억 하니까. 지금 일본은 조금만 올라도 긴장을 확 타면서 그냥 공급 쪽이나 여러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수요자들이 이렇게 미쳐버리니까 25억 때려 넣으면 5억을 덜 벌 수 있는 30억을 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집값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치는 거라. 우리나라 민간 메트로 레버리지 보시면 지금 일본 버블 당시 214 정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벌써 207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 가서는 이런 현상들이 그냥 고스란히 일본 버블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자금 자체가 부동산 쪽으로 집중화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금융 쪽으로 이 말머리를 돌리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자금 자체가 물론 뭐 유턴이 돼야죠. 워낙에 뭐 부동산 쪽으로 몰렸으니까. 조금 더 이 코스피 시장이 지난주에 보였던 외국인들이 거의 7조 정도, 2, 3일 정도 상간에 뭐 다 팔아버리고 나가는 어떤 굉장한 어떤 이 충격을 줬었는데
반대로 또 동학개미들은 8조, 9조를 사버렸어요. 개인이 다 받아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동산 시장의 이 규제로 말미암아 더 이제 반대적 어떤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분기점에 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지금 미국도 지금 나스닥이 지난주는 엄청난 AI 거품론 때문에 많이 좀 정체가 됐었습니다. 근데 미국 고용시장 지표가 별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 12월에는 파월이 절대로 금리 인하 안 하겠다고 못을 박았는데 하게 생겼어요. 왜? 고용지표가 흔들려 버리니까 금리 인하 해가지고 유동성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당연히 나온 공식이니까 미 연방준비제도가 0.25포인트 12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지금 AI 거품론 때문에 엄청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는 뉴욕 증시는 다시 호조를 보이면서 12월까지 산타 랠리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악재가 35일 이상 계속되는 셧다운, 그러니까 정부 이 모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임시 예산안이 지금 통과가 안 돼가지고 뭐 거의 스탑 상태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증시도 영향을 받고 있고 전체적으로 자본시장이 지금 출렁거리는 영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 뭐 어마무시 올라가던 어떤 이 추이가 그냥 AI 거품론 플러스 셧다운까지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면서 굉장히 지금 시장 자체가 위축되어 있는데, 지금 뭐 비트코인 역시도 지금 1억 7천까지 갔다가 지금 1억 5천으로 확 주저앉았고요. 대체제로서 이제 금값이 이제 야금야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 나빠져, 가상화폐 시장 나빠지면 당연히 이제 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아주 전형적인 어떤 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셧다운도 어느 정도 다음 주 되면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뚜렷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이 된다면, 지금까지 지금 나스닥이 여러 가지로 이 악재에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하게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끈질긴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구조적인 강세장, 굉장히 하드하게 지금 스스로를 밀어 올렸던 이 강세장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2월 산타 랠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건 고스란히 코스피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7,500선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KB증권 보고서에서 나왔는데 이건 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최정점에 와 있다. 그리고 이걸 밀어올린 건 다름 아닌 결국에 가서는 이제 동학개미들이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80조 이상을 더 쏴가지고 결국 이 지수까지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변동성은 물론 있겠죠. 근데 지금 어쨌거나 저쨌거나 금융시장에서는 저금리다. 왜? 미국이 계속적으로 지금 2연속 금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유가도 그렇게 높지 않고 환율 자체도 지금 달러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좀 떨어져서 그렇지 달러 가치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떨어지면서 원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더 아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1460원까지 지금 가는 상황 속에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확 올라가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굉장히 어떤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저유가, 저유 환율이라는 이 3자 현상 때문에 충분히 코스피 지수 패턴은 지금 2025년 11월, 12월까지는 3,600선에서 4,000선까지, 4,000선을 더 뚫어버리고 4,300선까지 올라가고, 결국에서는 2027년까지 뭐 장기적인 어떤 궤적인데 7,0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뭐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매도 폭탄을 던지는 외국인이냐,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불개미냐 간의 대결인데, 7조 파는 동안 개미들은 9조를 샀죠. 과연 누가 승자가 될 수 있을까? 다음 주가 거의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주간 이번 주에 보였던 그 약세장을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높은 집값을 결국에서는 그 자금을 다 금융시장 쪽으로 선순환시켜서 부동산 거품을 좀 빼내겠다는 게 지금 새 정부의 입장 아닙니까? 이게 이제 코스피 시장이 제대로 움직여줘야지 이렇게 지금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좀 정상적으로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움직여질 텐데, 다음 주가 관건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 가서 지금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주가를 높여서
집값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생산적 금융.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비생산적 금융이라는 이 도식을 좀 깨버리겠다는 어떤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코스피가 어느 정도 오를지에 대한 이 분수령, 앞으로 집값 추이도 결정하게 될 가장 큰 지금 이 포인트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뭐 규제나 공급이나 여러모로 정부의 인위적 개입을 통해 가지고 집값을 잡으려 했던, 지금도 뭐 11호 대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한 줄기의 어떤 방향성이 있고, 또 다른 한 줄기는 지금 주식시장이죠. 금융시장의 어떤 성장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 쪽에 매몰되어 있던 자금을 돌려세우겠다. 요게 어느 정도 제대로 먹힌다면 확실하게 집값은 쭉쭉 빠지게 될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제 황금성이 너무 떨어지잖아. 거래량 자체가 지금 완전히 말라버렸기 때문에 80% 이상 거래가 급감했습니다. 사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돈 들고 뛰어들 사람이 없다는 얘기다. 뛰어들 사람은 많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돈이 없어. 왜? 대출로 뭔가 방패막을 딱 삼아가지고 뛰어들었어야 되는데, 방패막이 구실을 할 수 있는 이 자금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딸려오질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다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확실히 단계적으로 하향화를 거칠 수밖에 없는 과정 속에 있다. 대신 이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둘러싸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왜 우리가 주식시장, 금융시장을 바라봐야 되느냐? 기승전결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금융지형도의 변화는 곧바로 부동산 시장에 바로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변수가 환율이죠. 1457원에서 1460원까지 이제 뚫어버리는, 지난밤에 원화 약세 요인만 뭐 가득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이 1460원을 뚫어버린 이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어떤 이 기저에서 움직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자본시장, 코스피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라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적으로 1,500원, 1,600원 올라버리면 이거 코스피 지수 7,000까지 간다는 기대는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왜?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 종목 사면 살수록 이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보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죠. 1,500원, 1,600원 되면 다 던지고 그냥 튈 생각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환율 자체가 가장 관건이다. 이게 안정이 되면 주식시장도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겠고요. 반대급부로 부동산 시장은 자금 선순환이 돼서 그동안 밀어올렸던 가격들은 다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가장 큰 화두는 환율입니다. 환율. 잘 지켜보시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접근하시며 포인트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이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그 지형도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금융시장의 성장은 부동산 시장의 약화, 결국 안정적 하향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근데 변수가 있어요. 금융시장도 지금 코스피가 40% 한 달간 오르는 기염을 토했지만 환율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생겨버리면 굉장한 변동성이 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얼만큼 환율을 안정시켜서 코스피 시장 오르고 부동산 시장 내려가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그림들이 그려지게 된다면 앞으로 무주택자들에게는 굉장한 또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일단 금융시장에서 쏠쏠하게 수익을 보고, 그리고 구축시장에서 아파트값 적정한 수익까지 떨어지는 거 잘 기다려서 캐치한다면 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호빵프라 먹국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